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오늘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저가 4.5%, 그리고 종가 4% 정도, 그리고 고가가 5.4% 잡혔죠. 그러면 장중 변동폭이 한 10% 정도 나왔다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 들어왔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 내가 혹시라도 고가에 못 팔고, 그쵸? 저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매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술 이렇게 딱 치면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타점 다 나옵니다. 23.65% 정도 하고 2,580원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지금 2,500원 정도 돼 있죠. 여기서 이쪽 구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가부터 만든 폭이 몇 프로 정도 나오죠? 2,3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5에서 20%? 그 정도 반등 나왔죠. 요 정도 반등 나오면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못해도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는 횡보 기간이 약간 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저가에서 바로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자 넘어간다 하고 바로 사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산 보세요. 확인하고 매수했죠. 14.7%. 2주 안 걸렸죠. 자, 다음 종목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우리기술. 자, 두산 매매하고 나서 우리기술로 바로 확인하고 매매했죠. 23%. 정확하게 2주 안 걸렸죠. 그쵸? 그리고 나서 매매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쵸? 맨 마지막에 매매를 한 종목군이 제일 약해요. 오늘 두산도 1.7% 반등이 나왔고 우리기술도 4.1% 반등이 나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0.4%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시사하는지를 조금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간다. 그럼 그 가격을 기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가는 놈이 가장 강하다. 물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대장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전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 기술 혼자 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가죠. 우리 기술이 좋아지는 내용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볼게요. 지금 외국인이 뭘 사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우리 기술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 자, 60억밖에 안 되죠. 지금 한 달 동안 1월 1일이네요. 한 달 보겠습니다. 한 달. 짝짝짝 한 달 하면 5월부터 보겠습니다. 5월부터 딱 보면 자, 35억이에요. 그쵸? 수급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주 기준에선 다르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66억, 어제 100억, 엊그저께 60억, 그쵸? 합쳐가지고 한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집한 외국인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2,900억. 기관 얼마? 430억.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디서 몰려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2만 원 넘어서잖아요. 그쵸? 그 내용을 진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갭이 발생했죠. 그쵸?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선 여기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더 강합니까? 우리 기술이 더 강하잖아요. 우리 기술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았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튀어버렸고 흔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이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소한의 가격 조건을 유지해 줬을 때라는 겁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전 어떻게 됩니다. SMR 뭐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기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소한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제가 실제 매매 내역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을 제가 20몇 프로 수익을 보고 매도하고 난 뒤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 나서 떨어져서 또 사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산 15%, 우리 기술 25%의 수익을 내고 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하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우리 기술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예상이 아니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는 우리 기술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디까지 모아가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지키고 있을 때 모아가겠다는 겁니다. 내렸을 때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원전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DI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매수 매도 쭉 내려볼게요. 22%, 18% 이거 뭐예요? 반도체예요. HBM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납품할 수도 있다는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상치, 기대감을 적용시켜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이 종목만 보더라도 확인한 거고, 뉴로모픽 쪽, 온디바이스 쪽을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이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뉴얼오일, DI, PSK홀딩스 오늘 매도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오늘 매도를 했는데 몇 프로? 10%. 근데 그 전에 1% 수익, 그리고 그 전에 8% 수익, 1% 수익. 올라가면서 수익을 계속 발생시켜요. 적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는 겁니다. 매매할 때 털리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 볼까요? 여전히 돌파 구간에 있죠. 어때요? 매수, 손절, 수익 구간.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6% 올라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잡을 수 없지만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지속적인 기회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종목에 어떤 호재가 있어요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 기술의 상황을 다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어디랑 벌어지죠? 이동평균선과 벌어지고요. 지금은 이동평균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가 내려가자니 호재성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SMR 방식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족한 거 뭐예요? AI 반도체. 두 번째 부족한 거 뭐예요? 변압기. 세 번째 부족한 거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면 앞으로 뭐가 돼요? 무탄소, 탄소 중립.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화석연료를 때우는 LNG 방식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 뭘 해야 돼요? 무탄소 쪽으로는 다음 타겟을 봐야 돼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거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강세를 보이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시세가 진행돼 1년, 2년씩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리 진짜 우리가 워렌 버핏 아닌 다음에는 막 2년, 3년씩 보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우리 기술 같은 종목군들을 볼 수 있고, 우리 기술은 이쪽 구간에서 횡보를 할 때 뭐가 나와요? 22평이 끌어올라자 오면서 이쪽 구간에서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수렴 다음에 뭐예요? 확산하는 구간을 우리가 타점으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을 제가 여기 가격적인 부분과 함께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해라. 쭉 올려보면 두산에너빌리티 19,200원 또 매수해라. 쭉 보면 올라갈 때 또 사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소통방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방이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우리 기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다 타점으로 제가 다 보여드렸죠.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즉 확인하고 매매하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여야 우리 기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기술의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